2017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이 조퇴한 지 2시간 만에 집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5층 높이 옥상에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A양이 또래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A양에게 욕설을 하거나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A양이 SNS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괴롭혔습니다. 사고 당일 A양은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조퇴를 신청했는데 당시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잘 왔냐고 문자라도 한 번 더 줬으면 애 엄마는 집에 있는데 그 시간에 옥상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12살은 어린이가 아니고 사리 판단을 내릴 나이다. 억울하시면 법으로 오세요. A양 사망 이후 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도 허점투성이었습니다. A양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고 기록돼 있는가 하면 아예 표기하지 않은 항목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당시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을 담당하는 교육청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가 정서적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에 맞춰져 있어 적합한 대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법의 미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신체적인 좁은 개념의 폭력을 가지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A양 부모는 지난달 학교 책임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학생을 험담합니다.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된 두 학생은 이 대화방에 없었는데 뒷담화방의 실체가 학급에 소문이 나면서 험담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험담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험담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돼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으로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겪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해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제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서 그 법률상에는 이제 범위가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그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과거에 단체 대화방이 없는 학생에 대한 험담이 직접적인 피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판결로 학교 폭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앞으로 더 많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포털에서 단체 대화방을 몰래 나가는 방법을 검색해봤습니다. 100개 넘는 게시글과 나만의 비법 등이 쏟아집니다. 눈치 보지 않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국회 차원의 입법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으로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때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림이 뜨지 않도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구누구님 나가십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실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왓츠앱 등 외국 메신저 앱들에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대화방을 나가 인원이 줄어도 채팅창에서는 나갔다는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는 이 법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도 막 단톡 같은 경우에서는 어색한 친구들이 있고 나가면은 약간 얘 왜 나갔어 이런 식으로 뒷말이 나올까 봐.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어서 입법력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현재도 유료 서비스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경우 지금까지 이용자는 무조건 자동 참여됐습니다. 외국인처럼 말하는 그런 번역해가지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 어디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조금 무섭기는 했습니다. 이후엔 단톡방 글들을 사실상 강제로 보게 됩니다. 스팸도 많아서 그냥 확인하지 않고 일단 바로 나왔었죠. 근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4.7%가 원치 않는 단톡방에 초대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 호소가 이어지자 카카오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친구 목록에 없는 사람이 초대했을 경우 단톡방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겁니다.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기능이 활성화돼 곧바로 적용됩니다.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그룹 채팅방에 초대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초대하면 지금처럼 자동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단톡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해서 이른바 카톡 감옥이란 표현까지 나온 상황에서 반쪽 개선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능 개선이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제약을 하더라도 사람들 좀 보호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장치들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알림 없이 조용히 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이번 개선 사항엔 포함되지 않았는데 카카오는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